안녕하세요. 비디오 레시피의 제이디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프리미어에서 소리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프리미어 말고 다른 툴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는 소리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배경음을 깔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소리 편집에 필요한 몇 가지 패널만 열어둘게요. 타임라인, 오디오 레벨, 오디오 트랙 믹서, 이펙트, 이펙트 컨트롤, 툴 이렇게만 열어둘게요. 네, 이제 타임라인에 오늘 사용할 음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시면 소리 클립 모양에 이렇게 주파수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웨이브폼이라고 해요. 이거는 클립에 있는 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소리의 크기, 음량부터예요. 그래프도 낮은 수치는 아래로, 높은 수치는 위로 가잖아요. 여기서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부분의 그래프는 낮은 부분으로, 소리가 큰 부분은 그래프가 위쪽으로 가도록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한번 클립을 직접 보시면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인트로 부분은 소리가 거의 낮은 부분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 부분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소리가 아예 없는 곳은 그래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소리가 너무 큰 곳은 볼륨이 너무 커서 그래프를 봤을 때 꽉 차 있게 돼요. 이 부분은 소리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또 스피커 폭발됐다고 그럴 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음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완전 없거나 아니면 꽉 차 있게 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신 게 좋아요. 그리고 소리가 아예 없는 부분은 웨이브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겠죠. 이 부분을 편집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잠깐 끊게 되면 그 부분에 소리가 비겠죠. 그럼 웨이브폼으로 봤을 때도 아무런 모양이 없고요. 그럼 그 부분을 봤을 때 나중에 여기는 음성이 끊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영상을 끊어줄 수 있는 편집점이 되는 겁니다. 편집하실 때에는 이 부분이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덜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편집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상을 다 보지 않더라도 영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영상의 편집 속도도 더 올릴 수 있겠죠. 다음은 사운드의 볼륨을 배치하는 규칙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는 어느 정도 균일화되고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배치되는 게 좋아요. 제 영상들로 예시를 들면 저는 비디오 레시피 영상을 편집할 때 배경음, 나레이션, 효과음 이렇게 세 가지로 소리를 나눠서 배치를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배경음이나 효과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 막상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전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배경음과 효과음은 나레이션보다는 낮게 설정합니다. 소리의 크기를 크게 5단계 정도로 구분해 볼게요. 가장 낮은 소리가 0, 그리고 가장 큰 소리가 5로요. 그러면 저는 배경음은 1, 효과음은 3, 나레이션은 4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나레이션은 잘 들리게 되고, 배경음은 영상에 깔리면서 영상이 심심하게 보이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효과음도 가끔씩 들리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죠. 다음은 실제로 소리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번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펙트 컨트롤에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클립을 누르고 이펙트 컨트롤에 가요. 그리고 볼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수치들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이 시계 모양은 잠깐 꺼두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잠깐 키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키프레임은 소리, 영상, 이펙트 등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어요. 키프레임은 변경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운전에 비유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중간에 대전을 경유해서 오래요. 귀찮은데. 부탁이에요. 그러면 경로의 중간에 대전이 생기게 되죠. 그럼 경로와 시간을 수정하게 되겠죠. 여기서 서울, 대전, 부산은 경로를 설정하는 변경점이 돼요. 키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수치가 1에서부터 10까지 늘어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수치가 5가 나오기도 하고 3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소리가 들쭉날쭉해지겠죠. 그래서 소리를 편집할 때도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주는 버튼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균일한 음량으로 조절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 키프레임 기능을 사용하면서 편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는 소리가 커야 되고 어떤 지점에서는 작아야 되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펙트 컨트롤에서 직접 수치를 줄여줄 수도 있지만 저는 펜툴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오디오 부분에서 이 펜툴을 누르고 필요한 지점에 점을 찍고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소리가 커지고 내리면 소리가 작아지는 방식이에요.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아지지 않게 설정하셔야겠죠. 그리고 변경점, 그리고 유지될 부분을 따로 정해주신 게 좋아요. 특정 지점에서는 소리가 일정한 크기로 유지될 거다. 그럼 점을 똑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 사이의 부분은 크기가 똑같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변경될 지점에서는 이렇게 내려주시거나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리가 계속 점점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변경점과 유지할 구간을 구분해 주신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멀티트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트랙 자체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소리를 이렇게 클립 하나하나를 선택하면서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트랙에 대해서는 저번에 개념을 소개해드렸죠? 제가 그때 트랙의 배경음은 배경음대로, 효과음은 효과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 상태로 멀티트랙을 열어볼게요. 보시면 각 트랙에 이름이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버튼을 드래그해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배경음이라면 이 버튼을 잡고 드래그하면 이 트랙의 소리가 전체적으로 조절되고요. 이런 식으로 각 트랙에 속해 있는 모든 소리를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소리의 크기를 맞추고 빈 부분을 편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오디오 편집 외에 제가 터득하게 된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볼까 해요. 첫 번째로 흐름에 맞춰 편집하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배경음을 편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편집하다 보면 배경음이 짧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 부분에 페이드를 주어도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음악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음악에는 어느 정도 규칙과 구성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인트로,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아우트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규칙으로는 또 일정한 리듬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음악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인트로는 맨 처음에, 그리고 아우트로는 맨 마지막에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잘라서 인트로는 맨 앞에, 아우트로는 맨 마지막에 위치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이 남겠죠. 이 중간 부분을 여러 번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상으로는 인트로, 중간 부분, 아우트로 이 구성은 깨지지 않으면서 중간 부분만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듬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리듬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소리를 끊어요. 그리고 이를 이어붙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계속 반복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향을 이어붙이면 아무래도 배경음의 흐름이 갑자기 튄다거나 억지로 늘렸다 붙였다 하는 느낌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다음은 갑자기 소리의 볼륨이 확 튀는 느낌을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웨이브폼을 확인하면서 작업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부분에서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는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소리가 갑자기 변경되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과 규칙을 기준으로 높이가 비슷한 부분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음량이 비슷한 끝과 끝 지점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량이 갑자기 변하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들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흐름, 리듬, 음량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편집된 것 같은 느낌이 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억지로 소리를 끊고 페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소리 외에 다른 소리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 쪽에서 음향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촬영을 마치고 나서 현장음이라는 걸 따로 녹음했어요.
이 현장음은 말 그대로 현장의 소리만을 녹음하는 거예요. 배우들의 소리나 다른 자분들은 아예 통제한 상태에서 짧게는 1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소리를 녹음하고는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배우들의 목소리가 끊기는 지점이 있고 그 사이에는 페이드를 적용해줘요. 그런 다음에 긴 현장음을 밑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소리가 끊겨도 현장음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갑자기 끊겼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영상에 배경음을 넣어주는 이유도 단순히 영상이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편집이 조각나 보이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오디오 편집하는 방법과 제가 알아낸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